아니 움직이지 마. 네. 분명히 기절했다. 일어나서 앉아서 기절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죠? 우리 조작이 다 끝났어요. 질문은 따로 없으시죠? 네. 벌써 왔고. 자, 이제 간소할 차례입니까? 네. 간섭할 차례입니다. 자, 간섭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방해하는 거. 방해하는 거요. 방해? 꼭 방해는? 도와줄 수 있는. 끊을 수 없고. 걔가 무슨 일을 하는데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일을 거두는 거지. 어떻게 될까? 분리에서도 자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고 해. 자 그러면 네 번째 간섭이라고 발표보자.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데, 자 첫 번째 파동의 간섭.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자, 어떤 입자의 운동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 한 입자가 있어요. 질량이 뭐 예를 들어 M1인 입자가 자 V1이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요. 자, 반대쪽에서 또 다른 입자가 있어. M2인 입자가 V2라는 속도로 자 운동하고 있다라고 해요. 중간에 쟤들이 따당 충돌을 하게 됩니다. 충돌 결과 M1이라는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 V1'이라는 속도로 움직이게 되고, 또한 이쪽에 M2라는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V2'이라는 속도로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얘는 운동의 결과와 자 이렇게 서로 운동을 간섭해서 자 얘네들 운동 방향도 달라지고 운동 상태들이 다 달라지게 됐지. 빠르기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고 운동 상태들이 다 변화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타나는 반면에 이건 입자에서의 나타나는 자 입자 사이에 서로 나타나는 간섭방이에요. 파동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답니다. 자 파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줄이 있었다라고 할 때, 자 줄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또 하나는 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할 때, 이런 파동들이 서로 마주보고 오고 있었대. 마주보고 오다가 같은 장소에서 얘네들이 겹치게 돼. 겹치게 되면은 원래 왼쪽으로 진행하는 이 녀석과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이런 녀석이 있겠지. 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자 서로 간섭을 하게 됐어. 잠시 후에 다시 봤더니 얘네들은 어떻게 돼? 얘네들은 원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자 지들이 갈 길을 그대로 가더래. 오케이? 네. 자, 입자의 충돌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시겠죠? 입자의 충돌 이럴 때 무시해줘야 돼. 뭐라고 하면 또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간섭이다. 소론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 두 야구공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충돌 전후에 두 공의 속도 속력과 운동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물결파는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다 다른 물결파와 만나게 되면 서로 겹쳐지며 겹쳐진 후에는 다시 원래 모양으로 자 되돌아가 진행하게 된다. 이처럼 파동이 겹쳐지는 현상과 또 겹쳐지더라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현상을 입자와 구별되는 파동의 중요한 성질이다. 그래서 파동은 이런 형태로 간섭이라는 걸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는 따로따로 제목을 떼놨는데 그냥 다 합쳐버리도록 할게. 같은 그림으로 따로 자 해결돼서 그래. 이쪽에 자 요런 파가 오고 있다라고 하자. 자 얘의 진폭은 y1이라고 하는 진폭으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었어. 뭐 같은 방향으로라도 상관은 없어. 때 차이만 있다면. 자 이때 자 여기는 y2라는 자 이런 진폭으로 왼쪽으로 진행하는 또 다른 파동이 펄스파라고 하지. 펄스파가 오고 있었어. 이때 얘네들이 한 장소에서 겹쳐지게 되는 거야. 겹쳐지면 두 녀석이 갖는 진폭이 합쳐지겠지. 합쳐진 결과 어떤 결과를 갖게 되니 얘네들은 볼록해지는 이러한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때 얘의 자 교미는 얼마가 돼버리지? y라고 할 때 y라는 녀석은 y1 더하기 y2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선생님 펄스가 뭐예요? 매질에 한 번 진동이 생긴 파동. 전혀 이해하지 못했네. 뜬금없이 펄스가 뭐예요 그러면? 아니 나는 펄스파라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서. 앞에 버전이야? 그렇군요. 상당 부분 이게 녹화돼 있지. 파동 부분 거의 다 녹화했지. 네. 우리 수업 들은 날 물표 TV에 들어가서 물표 TV에 들어간 두 번째 수업을 찾아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다 있을 거야. 파동 수업이. 왜 이렇게 내국제되지? 물표 TV.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는 파동의 중첩이라고 합니다. 파동의 중첩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원래 지들이 가던 방향 그대로 계속해서 가겠지. 네. 자,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자, 얘네들을 우리는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엔 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이 좀 애매해서. 자,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타납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타납니다. 자, 얘의 진폭은 y1이고 얘의 진폭은 y2가 되겠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면 나타나겠지. 자, 이때 얘네들이 역시 같은 장소에서 자, 이렇게 겹쳐지게. 그럼 이때 합성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니? 대충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합성파의 진폭 y라는 녀석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y라는 녀석은 y1의 절대값 빼기 y2 값이 되어버린 거지. 맞아? 무슨 원리? 중첩의 원리가 돼. 실제로 이거 나타날 때 나중에 플러스 9로 같이 나타나. 오케이?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플러스 형태로 바꿔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해. 위상의 차이로 표현해 주면 된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났대요. 시간이 지났던 얘네들은 어떻게? 지들이 가던 길 그대로 가고 있죠. 네. 지네들이 각각이 가던 길들을 그대로 가고 있어요. 가던 길 그대로 가고 있어요. 자, 무슨 성질이라고? 중첩에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파동의 중립과 독립성이라는 얘기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책 얘기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과 합성파 두 입자는 동시에 같은 위치에 존재할 수 없지만 파동은 입자와 달리 여러 파동이 동시에 같은 위치에 존재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개의 파동이 동시에 한 지점에서 겹쳐지는 현상을 중첩이라고 하며 중첩한 결과 만들어지는 파동을 합성파라고 한다. 중첩 원리 합성파의 변이는 그 점을 지나는 각각의 파동이 변이를 더한 것과 같은데 이를 중첩 원리라고 한다. 그림에서 파동 A의 변이를 Y1, 파동 B의 변이를 Y2라고 하면 두 파동이 겹쳐졌을 때, 중첩되어졌을 때 합성파의 변이는 두 파동의 변이의 합인 Y1 더하기 Y2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 자, 한편 파동의 독립성에 대해서 두 입자가 충돌하는 경우 각 입자의 운동 상태는 충돌 전과 충돌 후가 다르다. 그러나 파동은 입자와 달리 서로 중첩되는 동안은 파동의 모양은 변하지만 중첩 후에는 서로 다른 파동을 이루는 파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본래의 파동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파동의 성질을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한다. 첫 번째, 변이 방향이 같은 두 폴스가 중첩이 되어질 때, 자, Y1은 양의 값이고 Y2도 양의 값일 때 두 폴스가 중첩되면 합성파의 변이는 중첩 전보다 커지며 중첩 후에는 원래 파형을 유지하며 진행하게 된다. 자, 변이의 방향이 반대인 두 폴스가 중첩될 때 Y1은 양의 값이고 Y2는 음의 값이고, 자, 두 펄스가 중첩되면 합성파의 변이의 Y는 중첩점보다 작아지게 되면 절대값의 차이가 되듯이 중첩 후에는 원래 파형을 유지하며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파동의 간섭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동의 간섭. 파동의 간섭이라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파동의 간섭이라는 걸 볼게요. 자, 파동의 간섭은 두 가지 형태의 간섭 형태가 있을 수 있어. 자, 첫 번째 존재하는 간섭은 이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여긴 연속파 썼는데 그냥 계속 펄스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펄스를 사용하도록 할게. 자, 여기에 한 매질이 자, 진폭이 A인 이러한 파동, 서로 같은 파동이 서로 마주보고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오고 있다. 오케이? 자, 이와 같이 서로 마주보고 오면 자, 얘네들이 어떻게 나타나나? 얘는 A고 얘도 A가 돼.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버려? 이렇게 돼버리겠지. 두 개가 중첩이 된 거야. 같은 위상으로. 그럼 진폭이 몇 배가 돼버리지? 두 배가 돼버렸다.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나가겠지. 자, 이렇게 크기가 증가되는 이러한 간섭을 우리는 무슨 간섭? 보강 간섭이라고 이름을 주고 있어요. 보강 간섭. 인생 수정하면 될까요? 저도요. 안 돼. 참아. 선생님들 지금 진짜 힘든데 수업하고 진짜 있는 얼마나 거거든. 잘했어. 근데 요즘 맨날 평일 하루 2시간 자고 밥도 못 먹고 막 서 있을 힘도 없는데 수업하고 있는데 너 앞에서 바로 앞에서 그것도 자고 있냐?
보강 간섭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정신형 문제야. 컨스트럭티브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그 만드는 거 컨스트럭트는 그 만드는 거니까 둘이 쌓아지는 거. 건설적이라는 뜻이지? 맞아요. 자,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라고. 인터피어런스라는 말이 간섭이라는 뜻이야. 이거 동사형이 뭐지? 컨스트럭트. 컨스트럭티브. 컨스트럭트. 맞췄어 너가? 그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상쇄 간섭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쇄 간섭이 있는데, 자, 이쪽에 꼭 이렇게 크기가 같을 필요는 없어. 같을 필요는 없지만 그냥 편의상 그냥 여기에 진폭을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얘의 진폭은 뭐가 되지? A. 자, 이쪽 방향으로 또 V로 움직이는데, 자, 얘의 진폭 역시 그건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다르게 해야 돼 이번에? 밑으로 가자. 밑으로 가게 해주자.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진폭이 얼마나 됐어? A가 됐어. 얘도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같은 장소에서 중첩이 되집니다. 자, 그럼 위로 볼록한 부분과 아래로 볼록한 부분이 있지. 그래서 일정해집니다. 두 녀석이 합쳐지면 뭐가 되지? 9. 크기가 0이 되고. 아, 실이 어떻게 나누지? 얘는 차이가 0이니까. 사라졌기 때문에 상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디스트럭티브 인터페어런스라고. 파괴된 파괴 간섭? 그렇지. 오. 얘를 소멸 간섭이라고 해. 자, 영어에서 destroy라는 게 무슨 뜻이야? 파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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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일 단어 맞지? 네. 이 베트남 새끼들 아는 놈들이 있어. 자, 그래서 이것을 상쇄간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도 디스트럭티브, 컨스트럭티브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것 같은데 자식들이 기억이 없대. 항상 나오는 건데. 어? 이제 영어 문제 풀 때 항상 나와요. 디스토리인 거의 상식. 맞아. 이 선생님 플러스라서 문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다 그러는데 와. 뭘 와요 오늘. 야, 선생님 딸내미 지금 이제 성인이 됐는데 걔 초등학교 1학년 때 영어학원 교육 보내놨더니 혹시 너 조용히 해? 안 아, 이거 화석이요. 화석? 근데 근데 화석이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직 스펠링 선생님 몰라. 푸실러? 이걸 연구한 사람을 뭐라고 하지? 화석 연구가 저 있었나? 기억 안 나는데. 연구학자. 있었는데 푸실러가 아니에요? 어 아 모르겠다. 모르겠어. 후실러 하면 안 되고. 나는 너도 몰랐어? 스펠링톨로지스트인가 그래. 근데 스펠링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 네. 나도 토플 공부하면서 안 외웠던 단어. 그래. 저희 중1한테 가르치더라고. 초등학교 1학년. 네? 왜? 그래서 당장 끊어버렸어. 내지 마. 미친 새끼들 이걸 영어라고 가르쳐? 쉬운 걸 가르쳐야 되는데 원어민들만 있는 학원 보냈더니 일본 걸 가르쳐. 미친 새끼들. 이탈리안 톨로지스트가 무슨 뜻이야? 이거 스펠링 다를 수 있어. 무슨 뜻이 이게? 화석학자. 고고학자. 고고학자는 옛날에 유적을 찾는 사람. 화석 연구학. 화석 연구. 화학자. 학자. 니네 지질학 한국어로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 지질학자 아니에요? 고생물학자야. 고생물 학자 알죠? 지질학자는 옛날에 있었던 생명을 영어로 뭐야 이게? 저거요.
대학교 다니는 애도 적어요 하는 단어잖아. 저 진짜 안 배워. 맞아요. 선생님이 토플 공부하면서 이 단어를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단어 안 외우거든 선생님도. 인생에 쓸모없는 영어. 실제로 찾아보고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단어 수가 굉장히 많았어. 웬만한 영어 선생님들 아는 단어보다 몇 배는 더 많이 알았다고. 요즘은 사전 잘 안 쓰는데 옛날 사전에 선생님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사전에 단어가 몇만 단어 있는지 알아? 78,000. 왜그 조그만 콘사이스라고 하는 그 영어 사전 있잖아. 거기에 몇만 단어가 들어있는지 아니? 15. 30. 그때 들어있던 단어가 약 38만 단어가 있었어. 38만 단어가 있었는데 선생님 친구들이 인정하는 선생님이 아는 단어 수가 약 30만 단어라고 했거든. 헐. 왜 그런 단어 수가 나오냐면 한쪽을 펴서 물어봤을 때 모르는 게 거의 없었거든. 사전을 통째로 다 외우다시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안 쓰니까 다 까먹지. 근데 이 단어는 선생님 기억 속에는 30만 단어 속에 없어. 선생님은 아예 감히 30만 단어라고 안 해. 선생님은 가장 많이 하면 최대로 한다면 한 10만 단어 정도 알까? 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친구들은 달라. 너는 한 30만 단어 아는 것 같아.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비율 있잖아. 네. 그럼 전체 책에 대한 비율하고 어느 쪽 펴도 되게 비율이 비슷하니까. 근데 내가 못 받은 단어란 말이야. 이런 걸 가르쳐갖고 원장 선생님 아는 사람이었는데 당장 끊어버렸어. 너 이제 가르치지 마라.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간섭이 있다라고 해요.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사인파를 이용해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이쪽에 한 파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런 파가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어. 꼭 반대일 필요는 없는데, 꼭 반대. 같은 위상으로 갈 수도 있어. 또 다른 파가 왔는데 얘가 이렇게 나타나. 자, 이렇게 나타나면 얘네들의 합성파 모습은 어떻게 돼버리지? 얘들의 합성파 모습은 어떻게 되니? 슈르르. 길게 아니 진폭이 몇 배로? 2배. 2배. 2배로 증가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 이런 파동을 관찰해 줄 수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해? 합성. 조각간섭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반면에 파동이 어떤 방향으로든 진행하다가 이렇게 중첩이 되어져. ASMR. 내가 뭐 먹었냐? 소리가 너무 좋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딱대기. 자, 그러면 얘가 중첩될 때 어떤 모습이 되어버릴까?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나타나게 돼. 물론 이 크기의 차이가 있다면 약간 물퉁물퉁함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진폭이 똑같은 녀석들이 이렇게 중첩이 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얘가 무슨 간섭? 상세 간섭. 특히 완전 상세 간섭, 완전 보강 간섭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어. 네. 오케이? 너네들 수학을 얼마큼 잘하는 건 이거를 테스트해 볼까? 이 파동을 1이라고 하는 게 삼각함수 배웠지? 네. 자, 근데 사이판 삼각함수 테스트 반갑다. 이건 기타반에서 할 수 없는 수업이야. 수학이 안 돼서. 자, 저기 1이라는 파동은요 이렇게 나타나. y라는 녀석이 진폭 a 곱하기 그냥 이거는 임의 값이라고 기억해도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 얘기하고 이게 뭐? 저기 그냥 의미의 미지수. 자, 2라는 파동은 a 곱하기 사인
kx 거꾸로 와서 그냥 플러스 오메가 t라고 할까?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대. 서로 반대로 진행하다 겹쳐진 거야. 이때 합성파의 모습은 얼마가 됩니까? 합성파를 구해보자. 수학이에요. 사인 그 완전 수학이야. 사코코스. 자, 그 다음에 맞지 그거. y1이라는 녀석은 a 걔는 저 곱하기 사인 몇 든지 알아?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자 오메가 t고 두 번째 y2는 a 곱하기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 되었다라고 하자. 이 두 녀석을 합성해 보아라. 네. 사코코스 안 되잖아. 사카코스가 되지 1번에 근데 얘는 그거 반대. 코사인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제 사인? 코사인 구하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구해? 진짜 저거 사인 사카코스 코사인은 그 둘이 제곱한 거 더하면은 1이니까 사인 제곱 플러스 그거? 코사인 제곱은 1 그걸로 하려고 1 마이너스 걷다가 또 똑같이 사인 사인. 제곱 걷다가 곱하고 뭔가 끝에 사인 무슨 세제곱. 허무한 게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코사인이고 여기도 안 되잖아. 이거는 루트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사카코스 저 두 개 더하는 거죠? 사인 응. A 코사인 그냥 똑같이 더할 생각하지 말고 플러스 그렇게 푸는 수도 A 코사인 그러니까 오르는 간 사람. 힌트라도 주시면 안 되나요? 그리고 힌트. 근데 엄청 더러운 거 맞죠? 깨끗해. 힌트요? 중간 상태가 아주 깔끔한 거거든요. 어쩌고저쩌고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나오지. 나와야지. 저거 두개 더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저쪽 어떻게 돼? 호감이지. 사인을 구해야지 더해야 더그 높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해 너 알잖아. 사인 더하면 되잖아. 쟤네들이 더하자고. 하면 되지 않을까? 높이에서 합성파가 y1 플러스 y2라고 하는데 y1이랑 y2일 때 이거 저 사인 2를 붙여야 돼. 좀 쓰는 게 아닌가? 저 어떻게 나오지? 이거에 예시로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사인에서 너네 삼각함수 성질 이용하는 거야. 이게 뭐가 있었지? 잠시만요 선생님 아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이런 약간 그 희망이 거예요 서로 생각이 맞아. 뭐가요? 서로 생각이 맞아. 성형 뭐래요? 그냥 더하기. 그냥 더 선우 얘기가 아주 눈이 좋은 사슴이야. 복사하시는 아주 눈이 좋은 사슴. 아이디어요? 파주에서 사슴으로 진화했어. 굿 아이디. 네 맞죠 어떻게도 나이. 사인은 근데 분배가 안 되지 않을까? 사인 분배되지 되지. 그러면 선생님 답에 문자가 사인 어떻게 분배가 아니라 나와요? 그 법칙이 어? 있지 답에 문자가 어떻게 사인. 나와요? 저거 말고 문자로 나왔지 속에서. 합성 그냥 사인 빼기가 뭐예요? 사코 플러스 쌓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콤수잖아. 대신 지금 그거 없이 쓰는 게 아니라고 하시. 일단 잠시만. 써놓고 쓰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이해 안 될 뻔했어. 어... 2a sin kx 아니에요? a 그냥 그냥 더하지 말고. 2a 사인
2kx예요. 이해 네, 사인 KX. 좀 간단하게. 난 그렇게 했어. 자, 이때 x가 0인데 x가 0인 위치를 한축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지 않나? 이거 되게 간단한 거. 엄청 간단해, 그치? 얘는 없애버리면 되니까. 그냥 끝이에요? 아니면 시간이 0일 때 쓸까? 상관없어.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시간이 여기 더 편하네요. 상관없는데. 아 시간이 여기 때는 시간 0이면 이거 날려버리면 되지. 네. 네. 2a 사인 EA 사인 KT. kx KX. 그게 답이에요. 그다음에 두 개 다 해야지. 아, 1번이 뭐였어? 네? 혹시? 일본에서 0일 때는 저 그다음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어?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간단해. 그럼 그냥 2A 사인 2A KX 아니에요? 사인 2KX. 이 KX가 안 되지 않나? 이해 사인 KX. 2kx 안돼 각도 네. 밖으로 뺐으면 뭐가 되지, 얘는? 네. 사인 RA a 곱하기 아 B 저거요? 사인. 우리가 배운 거랑 약간 다른데 뭐지? 뭐 이상한데? 이게 왜 달라? 우리 이거 안 배웠어. 이거 배운 적 있어? 똑같잖아. 잠깐만, 나 기억이 안 나. 사인 a 플러스 b 코사인 아 곱하기 2 해주면 사인 A 플러스 B 사인 A가. 올릴까? 그대로 갖고 여기. 이거 더하기 이거 나누기 2가 돼버리면 kx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이거 빼기 이거가 되면은 자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돼버리는데 오메가 t가 돼버리는데 걔는 뭐가 돼버리니? 우함수기 때문에 그냥 오메가 t 쓰면 되겠지. 이게 결과야. 완전 잘 쓰고 그럼 얘는 진폭이 몇 배가 돼버리지? 2배요. 2배가 되게 끝나. 이걸 0으로 보든 이걸 0으로 보든 상관없이 특정 위치에서 항상 진폭이 몇 배? 2배. 이만큼 또는 특정 시간일 때 항상 진폭이 2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자,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y라고 하는 2배 a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야. 그럼 얼마가 되지? 이거 플러스로 써야 된다. 이거 더하기 이거면 얼마가 되니? kx 플러스 4분의 파이요. 사인 k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되고 4분의 파이야? 이거 잘못했어. 이러면 안 돼. 이게 플러스였어. 어쩐지 이상했지. 그럼 얘가 뭐가 돼?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돼. 자,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코사인 똑같죠. 자, 플러스 네. 자 2분의 파이가 되고 오케이? 자, 이때 얘는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x가 0이 돼버린다. 위상이 얼마가 돼버려? 2a가 돼버리네? 뭐 잘못했어. 뭘 잘못했을까? 아까 지난번에 2분의 1 파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2분의 파이나 뭐 2분의 파이나 위치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네. 이거는 뭐 위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고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 0이 돼버리면 뭐가 되니? 0이 돼버리겠지? 네, 그쵸. 그래서 얘는 사인 네. 얘는 요 영향으로 상쇄되어질 수 있어. 근데 이게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보강이 됐다, 상쇄됐다, 보강이 됐다, 상쇄됐다 이런 특성을 갖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파동이 이렇게 중첩되는 것은 사인 합을 곱으로 바꿔주는 공식을 이용해서 확인해 줄 수 있다라고. 이거 식증명 안 해봤니 너네? 네? 식증명 해봤지? 시점용이요? 증명 저 증명 아직 안 했어요. 에이 거짓말. 진짜 기아에서 나가는데
저 시간 못 봐. 저 시간 소식 못 봤어요. 봤어요. 저번에 선생님이 짧게 해주시긴 했는데요. 중1 2학기 초에 다 했을 텐데. 중1이요? 그 사인이 중3에 나와요. 중3 1학기요? 이게 수투에 나오나 그럴 건데. 중학교 1학년 때 끝난 거 아니야? 나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아, 나 이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현재. 기아 쌤은 되게 필요. 뭐 쌤한테 물었는데 저 시간 못 봐. 그러니까 무식한데? 아, 멍청하다. 야, 우리 선생님이 하는 산수는 수학은 더 이상 수학이 아니고 산수란 말이야. 우리 이제 산수도 못하는 거.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우리 알파라는 걸 새로 정리. A 더하기 B. 원래는 2분의 A 더하기 B 쓰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 베타는 A 마이너스 자 A 빼기 B라고 해. 그렇다면 A는 얼마가 되버리니?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 쓸 수 있지. 네. 자, 그 다음에 B는 얼마가 되버리니?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 알파 마이너스 네 맞아요. 헷갈릴 수 있는 말. 자, 그래서 이렇게 썼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니? 사인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더하기 사인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럼 뭐가 되겠냐? 사인 2분의 알파 코사인 2분의 베타. 더하기 코사인 2분의 알파 사인 2분의 베타. 더하기 사인 2분의 알파 코사인 2분의 알파. 자, 빼기 코사인 2분의 알파 사인 2분의 베타가 되겠지.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알파 베타 다시 넣어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쉽죠? 저는 일단 그 저기 그 사법부사 하시면 그거는 이 정도야 뭐 그냥 중학교 1학년 쭈물로 무시해야 되는 거 아닐까? 죄송합니다. 수학 아니야 이건 앞으로 뭐야? 산수. 산수란 말이야. 산수학. 무섭고 너 되게 재밌게 증명할 수 있는데. 그 도형으로 한 그 그래프에 하는 거 맞죠? 선생님 저번에 알려주셨어요. 했었어? 그 원은 아니 원 아니에요. 그거는 그 아주 CUCNC 얘기죠. 산수 되게 재밌잖아. 똑똑하면 재밌는데 멍청하면 수학은 진짜 쉼 없이 계속 하는 여러 문제 계속 풀어야지 실력이 늘어. 아프면 꽝이 돼. 꽝 됐잖아 쌤이. 네. 수학이 꽝이 됐잖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래도 키가 크셨잖아요. 아프면 키가 크시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그런 적이 있어. 고등학교 때 선생님 공부하기 별로 안 좋아해갖고 되게 게을러가지고 공부를 잘 안 했거든. 공부 굉장히 안 하는데 그리고 대학교를 1학과 가는 순간에 물리 빼놓고 다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 빼놓고 다 까먹었어. 진짜 막 어렸을 때 관련된 아무것도 다 까먹어버렸는데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인가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그래? 누구하고 술 먹었냐? 그랬더니 세 놈 다 선생님하고 같은 반 한 번씩 이상 했던 애들이야. 두 녀석은 2학년 3학년 때 같은 반 하고 한 녀석은 1학년 때만 같은 반 하고 한 녀석은 2학년 때만 같은 반 하고 한 반에 인원수가 70명 정도니까 굉장히 많아가지고 기억도 안 난단 말이야 잘. 근데 지들끼리 앉아갖고 막 얘기하면서 술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모르는 애 이제 나는 이름 진짜 잘 기억 안 나. 얼굴 봐야지 알똥말똥한 녀석이 이제 전화 바꿔준 거야. 그리고 모습하잖아. 그래서 야 너가 기억하는 고등학교 때 나는 어떤 모습이니?
친구가 아주 망설임 없이 대답하더라고. 너 왜 수학 잘했던 애잖아. 근데 내 기억에 수학 잘했던 기억이 한 번도 없거든. 역시 재능충. 잘안쳐? 재능충이에요. 그리고 수학을 잘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선생님 친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더라고. 너 수학 잘했었잖아. 그 수학 잘한 기억조차도 없으죠. 대학교 다닐 때 몰래바이트 하려고 몰래바이트랑 옛날에 과외 금지가 돼갖고 근데 몰래 과외하고 오는 거야. 그때 과외비 얼마 받았나 내가? 대졸 신입사원 월급이 한 30만 원 조금 안 될 때 지금이랑 다르지. 환율이 다르잖아. 더. 아니 그래도 몇 년이나 됐다고. 이때 짜장면 한 250원에 300원 정도 할 때인가? 높여져. 이 정도 받을 때 선생님 과외비를 20만 원 받았었거든. 와 되게 많이 근데 이 과외 쓰느라고 뒤지게 힘들었어. 수학이 기억이 안 나서 정석 감독가 수업해주는데 기억이 안 나. 그래갖고 그때 처음 공부해봤다. 네. 저 처음. 나 가르치려고 돈 벌려고. 2달 만에 잘라버렸어. 근데 물리에 수학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근데 고등학교 수학하고 물리에서 사용하는 수학하고 많이 다르거든. 그래요. 대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 따로 했어. 너무 수학을 못해갖고 물리도 못하는 것 같아갖고 수학 공부 따로 했어. 대학 수학을. 그때 책이 한 1,500쪽 정도 되는 책이었거든. 캘컬러스라는 책이 있어. 토마스라는 사람이 쓴 그때는 토마스하고 휘인리가 썼는데 그 책이 토마스 휘인리의 책인데 그게 제목이 캘컬러스 앤 지오메트리 어널리티컬 지오메트리야 그래갖고 우리말로 굳이 해석하면은 미분 적분학과 기하 해석학, 미분 적분과 기하 해석학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래갖고 이 책을 보는데 친한 수학과 선생님한테 소개받아서 샀거든. 이 선생님이 서점까지 데리고 가고 책을 뽑아줘갖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샀어. 책값도 비싼데 14,000원이었대. 그때 막 그럼 지금 그때 14,000원이면 그때는 30거예요. 지금은 한 3만 원, 4만 원. 와. 근데 그때는 그냥 큰 돈이지. 그걸 사갖고 도서관 들어가고 그날부터 공부해가지고 책 한 문제도 안 빼고 다 푸는데 40일 걸렸어. 네? 1,400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1,500 정도. 엄청 빨리 푸신 거 아니에요? 하루에 책 하나씩. 문제수 하루에 푸는 문제수가 100몇십 문제. 하루에 13시간에서 16시간만 공부하면 그렇게 돼. 두 번째 볼 때는 한 보름 정도니까 다 보고 세 번째 보니까 한 일주일이면 다 보더라고. 이제 다 푸는 대로. 세 번째 볼 때는 이제 암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암산이 되었어. 그런데 이렇게 푸는 거야. 그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미적분 이런 게 암산이 돼요. 야. 너네가 잘 몰랐는데 이제 물리학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전공하는 것들이 되게 뭐냐면 통계물리학이라는 걸 전공 많이 해. 선생님 통계물리 쪽은 아니야. 선생님 이제 이론물리학 쪽인데 선생님 이제 고체물리 이론 쪽을 공부했는데 통계물리 공부하는 교수님들 중에 좀 머리 인상 깊은 교수님 한 분 있는데 키아스라는 곳이 있어. 처음 들어보지? 이 키아스 우리말로 하면 고등과학원이야. 고등과학원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과가 몇 개 없어. 수학, 물리,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쪽만 있는 걸로 기억해. 교육기관이면 연구기관이야. 고등과학원이라는 곳인데 이 고등과학원에 교수로 계신 분이 있거든. 근데 그분이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선생님 후배 중에 하나가 이제 통계물리 공부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숙제를 풀다가 못 푸는 것 같아. 그래서 교수님 이거는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랬더니 교수가 딱 놓고 답이 이거겠네. 이렇게 한번 풀어봐. 그래놓고 답을 알려줬어.
그래놓고서는 그것도 딴 교수가 준 숙제를 자기가 준 건 다 알고 있잖아. 딴 교수가 준 숙제를 질문한 건데 답이 이거겠네 하고 이제 알려줬어. 근데 너무 궁금했어. 어떻게 전기에 나가나 내가 뭐 통계물 쪽 관심 별로 없어갖고 그쪽은 뭐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 날인가 후배한테 갔어. 그 문제 푸는 후배한테 질문한 후배한테 야 어저께 그거 한번 푼 거 내놔봐봐. 어떻게 나오나 볼게 하고 봤더니 A4지 연습장에 깨알 같은 글씨로 풀어갖고 4쪽. 문제를 그냥 깨뜨려 버리는 그냥 완전 이거를 암산을 한 거야. 이해 가니? 와 완전 근데 그럼 계산 능력도 좋고 문제 풀이는 게 그럼 세 자리 수 곱하기 두 자리 수를 암산이 잘 안 그 돼. 교수가 올해 정년퇴직인가 보구나. 오래 근데 암산이 돼. 암산이 된다니까요 이게. 놀랍지. 와 그리고 그분이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에 노력을 했겠니. 너네들처럼 지금 하는 노력 갖고는 택도 없다. 진짜 무식하게 열심히 공부해. 공부할 때 요령 피는 사람은 망하기 쉽상이다. 그래서 하주가 맨날 혼나는 이유가 그거야. 제가 머리 되게 좋은데 짠대가리를 엄청 굴려. 어떻게 하면은 최소 노력 갖고 최대 효율을 얻을까. 오 미쳤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최대 노력으로 최대 효율이 생기는 거야. 아픔 없는 고통? 고통 없는 아픔. 아픔 없는 기쁨? 없어. 고통 없는 기쁨이 없단 말이야. 노력이 없으면 성공도 없어.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돼. 너네들이 다 가져야 되는 생각이야. 갑자기 수학 얘기가 나와서 수학 얘기를 잠깐 빠졌는데 진짜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기초과학뿐만이 아니고 공학의 가장 기본이야. 왜 수학 얘기를 해주냐면 선생님 물리학과가 수학 안 할 줄 알았어. 입학하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수학을 해. 대학 수학을 하는 거야. 1학기, 2학기. 아까 얘기한 캘컬러스 하는 거야. 근데 2학년 때 되면 이제 물리학과에서 수학 안 하겠지? 했더니 웬걸 해석학이라는 걸 하더라. 2학기 때. 수학이 해석학을 해. 그러더니 2학기 때 공업수학을 하더라고. 공업수학인데 크레이지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대학수학 정도 두께야. 크레이지. 그리고 여기는 되게 공학에서 사용하는 수학이 주로 나와 있어. 공학에서 사용하는 수학이 주로 나와 있는데 공대 애들이 1년 배우는 거를 선생님 때 한 학기 정도 배웠던 것 같아. 수학 끝나는 줄 알았어. 3학년 때 수학 나는 것 같아. 수리물리야. 와 이거 막아요. 술이 논리하게 술이 물리. 수리물리야. 이거 공업수학을 한 학기 때 안 했다. 3학년 2학기 때 하고 2학년 2학기 때 하고 3학년 1학기 때 하고 근데 이거 근데 움직이진 않았어. 네. 약간 흔들린 분이. 유튜브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여러분한테 나 사과해야 돼. 제국민 사과해야 죄송합니다. 다른 쪽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3학년 1학기 때 공업수학하고 2학기 때 수리물리하고 3학년 2학기 때 수리물리 2를 하고 2학기 때 수학이 없더라. 와 마지막 한 학기를 어이가 없지 않니? 그리고 대학원 갔지. 대학원 가면 이제 수학은 안 하겠지 했더니 대학원 1학년 때 고급 수리물리학이 또 있더라.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론 물리기 때문에 수학을 많이 해야 되니까 또 강제로 듣게 해. 대박 아니니? 밥 먹고 하는 게 졸업할 때까지 미분만 문제 푼 거야. 와우. 나중에 대학원 때는 그 미분방 연습을 프로그램으로 짜잖아. 그래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더라고. 와 니네 수학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니?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천재가 아니더라도 대학 공부하려고 수학은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영어도.
영어. 얘는 하나 빠지겠네. 나 학원도 다녀. 그러니까 항상 이제 물리 전공한 사람들이 이제 3D 학문이라고 해. 물리학이 이제 3D 학문이거든. 3D가 뭐뭐였지? difficult to difficult. relate. 어떻게? 썰만 쓰는데. 딜리전트. 어? 딜리전트는 아니야. 아니. 부정적인 의미지. 더 T랑 하나 더 쓰는데? dangerous. 아 맞아요. 좀 개인적. 부정적인. 왜 dangerous인지 알아? 공부하기엔 더럽게 어렵지. 그 과정도 되게 더럽지.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 연구소에 들어가면 취업할 수 있어. 연구소 이게 작아. 선생님 선배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 이제 대덕단지에 연구소가 있는데 그분이 표준연구원인가 원자력연구원인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그 형이 이제 결혼을 대학원 박사과정 때 결혼을 해갖고 자식이 딸이 셋인가 있었거든. 근데 간 거야 그 연구원으로. 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야, 요즘 수업 어디서 해? 인천에서 하고 있는데요. 야 혹시 인천에 주말에 과외할 자리 없냐? 아니 무슨 국가연구원이 과외를 해? 과외는 야 연구원 먹고 살아야지. 거기 별로 안 돼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학원 선생님들이 보통 받는 게 200, 300 정도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 대덕단지 연구하고 있는 그 선배가 월급이 그 떼는 돈이 있어. 세금 떼고 뭐 떼고 뭐 떼면은 90몇만 원 주더라고. 90몇만 원 갖고 자식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 혼자 살아야겠는데.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살아야 혼자도 못 살아. 밤새 내고 뭐 내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과외는 약간 명품 과외 아니에요? 근데 명품 과일 것 같은데 못 가르쳐. 아, 아는 거는 진짜 존나 많은데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게 좀 서툴러. 그러고 한 4, 5년 지났나 봐. 이 선배가 대학교 교수로 갔대. 교수면은 좀 벌지 않나요? 근데 전화가 왔어. 야, 너 아직도 인천이야? 네. 야, 주말에 과외 하지. 아니, 대학 교수가 무슨 과외를 해. 야, 대학 교수도 먹고는 살아야 월급이 너무 적어서. 교직에 월급이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진로상 권해드리는 거는 가장 추천해주는 게 전기전자. 전공은 전기전자. 두 번째 기계. 나머지는 기출. 전기전자가 어떤 거예요? 화학공학도 괜찮아. 생명도 안 돼. 생명. 전기전자? 네, 컴퓨터 이런 거요? 반도체. 컴퓨터 사이언스 할 수 있고 반도체 관련 직종으로 갈 수도 있고 무궁무진하지. 핸드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돈 많이 또 벌어요. 전자제품 쪽으로 갈 수도 있어. 요즘 액정 화면처럼 그 영상 표시 장치들 디스플레이를 연구하는 데도 많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계과적으로 가면 자동차나 로봇 쪽 할 수 있고 화학공학은 최근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새끼들 때문에 화학적으로 엄청나게 휘둘렸지. 이번에 또 중국한테 휘둘렸지. 우리나라에서 화학 입국을 선언을 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너네 때는 전망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외에는 다 취업 절벽이야. 그 전에 나라가 안 망하는지. 이 망한 나라도 어떻게 해? 아니 부채가 지금 천조 가야 되던데 이게 인구수가 진짜 엄청 막 줄고 있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지. 네. 주는 이유가 당연하지. 집값은 올라갔지. 그 다음에 자기 수입은 적어졌지. 생활보장이 안 되지. 그 상태에서 결혼하면 둘 다 망하지. 애기 낳으면 애가 그지 되지. 지금은 부모님이 집 물려주기 전까지는 집을 살 수가 없단 말이야. 진짜 잘못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야. 세계 전체 인구수는 증가하는데 우리나라는 줄고 있는 나라가 문제네. 중국도 줄고 있어. 아 그래요? 전체 다 있어요. 줄 거야. 거기는 엄청난 산화 제한 정책 때문에 거기도 줄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뭐 생활 자체를 힘들게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결혼해? 그 TV 연예인들 봐봐. 결혼 안 하잖아. 나 혼자 살다 하지. 인생 즐기고 사는 거야. 나 죽고 나면 뭐 나라가 뭔 상관이 있어.
자식도 없는데 네요. 자식 걱정할 필요도 없잖아. 근데 지금 정치인들 쪽이 너무 잘못됐어. 나라 그 가족 싸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뭐 전두환 그 정도는 뭐 괜찮았어라고 한 이유가 그 이유야. 어떤 이유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올림픽 유치되는 거를 계기로 해가 경제 성장 기대에 올랐거든. 근데 전두환이가 엄청나게 독재를 하잖아. 독재를 하는데 어떤 독재냐면 또 경제 독재를 했어. 절대 물가를 못 올리게. 절대 물가 못 올리게. 그럼 또 다른 문제. 전두환 시절에 대학 다닌 사람들은 대학 등록금이 거의 안 오른 걸 알 수 있어. 대학 등록금이 대학생들 키우는 집에서는 가장 큰 지출이거든. 한 달에 그때 돈으로 공립학교 30만 원, 사립학교 약 50만 원 정도인데 그때 공무원 월급이 20만 원 할 때야. 자기 월급의 2배, 3배를 등록금으로 냈단 말이야. 1년에 2번이나 내야 돼. 자식 둘 있는 집은 어떻게 하니? 밥 팔고, 농 팔고, 소 팔고 해가지고 농사 짓던 사람은 그래서 자식들 공부를 시켰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직장 들어가서 일하면 적어도 10년 안에 집을 샀단 말이야. 근데 요즘 연봉 1억 벌면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이잖아. 네. 연봉 1억 벌면 월급이 약 9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이거든. 월급이 약 900만 원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0년을 일해야 서울에 20평대 전세 얻을까 말까야. 아, 변두리 가면 전세 넣겠다. 연봉 1억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야. 엄청 잘 보는. 어? 엄청 잘 보는. 그럼 2차 살면 무슨 그막 아파트 회사에 살면 거기서 아파트 주지 않아? 임대지. 그래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떳떳하게 가갖고 여기서 뭐 신혼부부 살고 애 둘까지 키워도 되겠네요. 라는 소리 하니까 아이들이 절망감을 느끼지. 미쳐 날뛰네요. 평생 죽을 때까지 임대주택 살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근데 너네 때는 더 큰일 수도 있어. 왜? 어떤 면에서 집값이 더 오를 거 아니야. 아이고. 됐다. 다른 나라에 지난번에 다른 나라 얘기 때 홍콩에 어떤 사람이 또뭐 구걸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제 그 해외 토픽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홍콩에 아파트에 산대. 그래서 그 집값을 봤어. 100몇십억이야. 근데 나와서 구걸하고 있어. 근데 대부분 집들이 뭐 100억이 가깝게 되나 봐 홍콩이. 그 사람은 못 사는 거야. 미국 지방에 가면 진짜 집 엄청 비싼데요. 땅도 엄청 싸고. 선생님 친구가 텍사스의 오스틴이 주도거든. 텍사스 캐피탈이 오스틴인데 거기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집을 샀어. 텍사스 이제 TI라고 해서 TI가 아니고 TU라고 해갖고 텍사스 대학이거든. 텍사스 주립대학인데 그 TU에서 전기전자 공부해갖고 삼성 상무하다 잘리고 지금 지방 이제 어떤 회사에 임원으로 갔더라고. 근데 얘가 텍사스에다가 집을 샀어. 그때 당시에 3억짜리. 우리 돈으로 3억. 우리 돈 3억이면 어느 정도 되냐면 서울에 한 20평대 아파트 살 정도? 20평대 아파트 살 정도야. 근데 이 3억 갖고 얘하고 이제 똑같은 학교에서 유학 갔다 온 친구가 있는데 걔 얘기에 의하면은 이 3억짜리 집이 어떤 집이냐? 거대할 것 같은데. 드라마에 미국 미드에 나오는 집. 2층 집인데 마당 천장에 넣고 2층 집인데 여기 집에 들어가면 홀이 있대. 홀. 와. 천장에 저까지 가 있는. 영화에 나오는 집. 이게 나라다. 이게 3억인데 3억 몇천만 원이다. 근데 집을 어떻게 사는지 알아? 다 안 쓸 것 같은데요. 30년 할부로 샀어. 30년. 30년 할부. 3억을 30년. 1년마다 1,000만 원씩인데 그러니까 부담이 안 되잖아. 와. 부담이 안 되잖아. 가자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거 30년 할부하면 평생 월급하고 딱 갖다 받고서는 죽을 때까지 그냥 이걸로 살아야 되는데 너네들이 문제야. 나는 이제 좀 있으면 가고 나면
예, 여러분만 남겨주실 텐데.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내드린 건 그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쳤던 제자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삶을 택하고 있는데 국내에 굳이 있을 필요는 없다. 생각해보니까 글로벌 시대잖아. 네. 국적이 무슨 문제니? 내가 무슨 일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뭐 국가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고 어쩌고 저쩌고. 다 개뿔 같은 소리야. 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살아야 국민이 사니?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주의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별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로또 우승상은 뭐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로또 우승상은 로또 갖고 로또 당첨돼도 지금 서울에 전세값도 안 돼. 네. 왜 낮아진 거예요? 인천에다 집 살 수 있겠다. 낮아진 게 아니지. 집값이 올라가고. 로또는 그대로였네요. 로또도 올라가지. 캔마이는 어떤 아파트가 네. 문재인 정권 전에 3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가 지금 현재 약 15억에서 17억 정도 한대. 자, 그래서 간섭, 보강 간섭, 상세 간섭 추가로 빠졌다 이상하게 빠졌는데 오늘 영상 안 올릴게요. 자, 물결파의 간섭. 오늘 영상 보고 싶으면은 어저께 베타반 영상 보시면 돼요. 네. 다음 시간에 물결파의 간섭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업명 점수 나오구나. 시간 많이 올라갔어.